안녕하십니까. 한문화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한 글을 제가 쓴 글인데, 뭐 중용의 것을 인용한 글인데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희정하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은 제가 다시 그거를 뭐 지우고 녹화를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요, 여러분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 조문입니다. 요 조문 깜빡했어요. 요 글자. 자, 저는 무심결에 내외도를 합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슨 조문이냐? 요 조문을 잘못했어요. 내외도를 합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한 거예요. 내외를 합한, 내외 1번, 합 2번, 도 3번. 군자의 도는 내외를 합친 돈이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걸 내외도를 합쳤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몰랐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알았다면은 해석을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자, 이번 기회에 저도 분명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내외를 합친, 군자는 내외의 도를 합친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외의 도를 합친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틀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틀리면 안 돼요. 이걸 내외를 합친 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내외의 도를 합쳤다 모르고 그냥 순식간에 이랬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외의 도를 죄송합니다. 내외를 합한 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떤 사람은 내외의 도를 합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의심스러워 가지고서 조선시대의 내각장판으로 되어 있는 중용을 해석해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내외를 합한 도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참에 조금 반성하고 여러분도 요거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니라 그만큼 공부라고 하는 게 어렵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노노맹자라든가 앞으로 나오는 많은 해석들에 있어서도 저도 부분적으로 크게 실수를 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숨김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잘못되어 있는 경우 누군가 지적해 줬을 때는 바로 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전혀 고집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는 여러분 바로 잡아야죠. 잘못된 것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여러분. 자,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공부인데 알고 보면 다 반복적인 거예요. 양명병에 양명병이라는 전 조건은 이미 발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땀을 많이 흘리면서 갈증이 난다. 이건 당연하죠. 땀을 많이 흘리면 여러분 갈증이 발생이 되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열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땀을 많이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갈증이 나타났다고 하는 요 이면에는 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이 조문에 나타나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열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글 쓰는 방식이에요. 굳이 여기에다가 조열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옛날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조문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절영탕을 주면 안 된다. 절영탕을 주면 안 된다. 절영탕을 주어서 안 되는 이유는 요것도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원래는 여기에는 놈자자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놈자자가.
절영탕을 주어서 안 되는 이유는 원래는 여기에 또 소이자가 빠져 있어요. 문법적으로 소이. 예, 소이 불가여 절영텅자는 이 한다하야 위중건 이언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위중이 건조해졌다. 예.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위중조 고야니라 이렇게 문법적으로 쓰는 것이 여러분들은 글 읽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소이 불가여 절영텅자는 이 한다하야 위중조 고야니라 이렇게 쓰는 게 읽기가 편합니다. 다 생략돼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글을 좀 많은 사람은 대번에 압니다. 예, 예. 절영탕을 써서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원래 땀을 많이 흘려서 위중이 건조했기 때문이다. 근데 절영탕은 뭐죠? 또 소변을 통해 가지고 진액을 또 빼버리는 거잖아요. 예. 절영탕은 다시 소변을 이롭게 하기 때문일세라 맨 뒤에다가 썼습니다. 고야를.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사람은 절영탕을 쓰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절영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한출이 가라앉으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갈증이 있으면서 소변이 불리한 경우는 절영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변 분리가 없잖아요. 이 조문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시조라고 하는 거. 시조. 예. 아이고, 조자를 어떻게 썼더라, 갑자기. 아, 또 잊어버렸네. 하도 한문 안 쓰고. 예.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시조, 노을조. 이게 바로 시조란 뜻이죠. 예. 절영탕을 쓰면 안 된다. 소변 분리가 없으니까. 만약에 한출 다 하더라도 여러분 갈증이 있으면서 소변이 만약의 경우 예, 불리하다. 소변 색깔이 막 노랗고 예, 소변 볼 때 약간 깔깔하고 삽통이 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얼마든지 절영탕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절영탕을 써야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영탕을 썼을 때 그러면은 정말로 다 잘못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예. 다만 절영탕도 결국은 소변을 편하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옛날 사람들 관점에 봤을 때 진액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거기에 또 이소변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진액이 더 고갈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위중이 건조한 상태를 유발시키면 안 된다. 위중이 건조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른바 불가여 절영탕은 오히려 가히 줄 수 있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반어법으로 예, 생각을 해야죠. 굳이 절영탕을 쓰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조문을 뭐하러 씁니까? 불가여 절영탕이라는 말을 굳이 뭐하러 써요? 써서는 안 되는 걸 왜 굳이 이렇게 경고를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줄 만한 근거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예. 다만 그 증거가 이 조문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조문에 안 나타났잖아요. 절영탕을 써서는 안 된다는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예. 다른 조문에 빗대어서 우리가 고려해보면 양명병에 갈증이 있으면서 소변 분리한 경우 이때는 절영탕을 쓸 수가 있다. 예. 이 경우 오룡산을 쓰지 않고 절영탕을 쓰는 것은 협열로 인해서 통증, 소변 보는 데에 열을 끼고서 통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있자.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예. 뭐뭐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쓰죠. 이것도 상한론에 나오는 문법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여러분 오룡산과 절영탕은 협렬이통이라고 말은 그렇게 썼지만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증거에 의해서 오룡산을 쓰느냐 절영탕을 쓰느냐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오룡산이 잘못됐고 절영탕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률적으로
이런 경우는 절용탕으로 쓰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분 소변이 자리하고 갈증이 있어 위중이 번주할 때는 여러분 조이승이탕을 쓰죠. 소변 자리할 경우 이것도 여러분 시조죠. 시조. 시조죠. 아이고, 잠깐만 조자를 잊어버리네. 한글로 쓸게요. 노을조.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특별히 갈자를 쓴 것은 이것은 변기에 해당되는 증상이다.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변기다. 이 변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문고리하고 같아요. 문고리. 문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경첩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른바 변기라고 하는 것은 장차 병증이 혹은 이와 같이 나타남으로써 병증이 더 악화되거나 혹은 저와 같음으로 인해서 병증이 물러나는 경우에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차관을 해야 된다.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론에 있어서 표증에서 이열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최초의 어떻게 보면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꼭 물어봐야 돼요. 환자들한테 갈증이 있느냐 없느냐. 갈증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병세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혓바닥도 보고 갈증도 보고 대변이 곤란한지 안 보는지. 근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대변은 크게 이상 없습니다 하더라도 복부가 팽만하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그 양명증이라고 우리가 양명병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다음 225조문 맥이 부하면서 지하다. 딱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표열 이하나야. 여러분 이게 딱 목에 가시에 박힌 것처럼 들어오죠. 표열 이하나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표열 이하니라고 한 거죠? 표열은 뭐죠? 맥부. 이하는 뭐죠? 맥지를 말하는 거죠. 이게 논리적 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는 뒷조문을 보면 안 됩니다. 맥부이지하고 표열 이한. 표열 이한 앞에 글을 통해 가지고서 표열 이한의 추리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은 표열 이한이라는 말은 맥상을 가지고서 판단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여기도 여러분 이한이라 그랬잖아요. 이실이 아니다. 여기서 맥지를 가지고 말한 거죠. 그런데 딱 하리 천국 설사를 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날 음식을 그대로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럴 때는 사역탕으로 치료한다.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나온 조문이죠. 금기의학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지동통하고 이럴 때는 사역탕으로 치료하는데 사지동통이 그대로 있으면 그 다음에 계지탕으로 치료하라. 그래서 뭐라 그랬죠? 온니엔 사역탕이요 해표엔 계지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조문에서 그런 조문에서 이 조문을 봐야 된다는 거. 만일의 경우 어떤 사람이 위중이 허랭해 가지고서 능히 먹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여러분 위중이 허랭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증상, 어떠한 조건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일종의 추리잖아요. 다 조문이 미비한 겁니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답안지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답안지. 이 사람은 위중이 허랭하니까 함부로 사역탕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치자시탕을 써서도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밥을 먹지를 못한다. 그런데 물을 마시면 딱복지를 한다. 그래서 이 허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냉수죠. 위중에 물이 있다. 수기가 정체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중탕을 쓴다. 이중탕.
대표적으로 이중탕 또는 뭐 사군자탕 다 똑같습니다. 예, 인삼탕, 향사육군자탕 이런 쪽으로 예, 씁니다. 뭐 심지어는 곽향정리산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표열 이실과 위증허랭은 다 이것은 위탁이다. 예. 맥부 신동통은 표열야오. 그러니까 이게 표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신동통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리천곡은 바로 이한이다. 그러니까 하리천곡자는 발안에서도 안 되고, 발안에서 안 되고 마땅히 온법을 써야 되니 온중지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온중진이 사역탕류로 치료한다. 만약의 경우 표증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탕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는 하리천곡이죠. 만약에 표증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표증을 풀어야 되니 이때는 개치탕을 치료하라. 이건 뭐 그 상한론에서 이런 조문이 한 3번인가 4번 나옵니다. 3번인가 4번 나오고 금계유락에서도 또 나와요. 물을 마시게 되면 딱꼭질 하는 것은 자, 이것도 하나의 이거는 병정이죠. 병정. 어떤 정황. 그 사람이 본래 위증이 허랭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꼭질 했을 때 물을 마셨는데 딱꼭질 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은 체질적으로 위증이 그러니까 위가 무력하구나. 위하수증이 있구나. 또는 심하유숙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하면 혹 물을 마시게 되면 찬물이죠. 찬물을 마시면은 수한이 서로 치고받아서 이렇게 부딪힌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로 치고받아서 딸꾹질을 하게 된다. 그때 여기도 여러분 이게 모순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예전 사람이 써놓은 거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수하고 한은 서로 치고받을 수가 없죠.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사람이 위증이 허랭하잖아요. 허랭하는 속에 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찬성일이죠. 거기에다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또 찬물을 마셨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외부적인 물, 요거는 내부적인 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이 서로 이제 치고받으면서 딸꾹질을 했다 이런 소리죠. 조문에 비록 갖춰져 있지는 않으나 위증이 허랭하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조잡, 탄산, 애기, 오심, 심아비, 심화경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증 허랭을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조잡, 탄산, 트림, 오심, 심마비경 물론 당연히 소화불량 이런 것도 소화를 잘 음식을 불능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불능식함으로써 우리가 음식물을 잘 먹지 못함으로써 식사를 잘 못한다는 거죠. 나타날 때 이런 증상들이 불능식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니까 이런 말에는 전부 다 일종의 요것도 문자놀이죠. 문자놀이. 어떤 표현 속에 이렇게 자꾸만 그 말이 변형되었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위증 허랭하기 때문에 불능식하고 불능식하기 때문에 불능식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에 가히 그 사람의 우리가 성향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체질이죠. 체질적 성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중탕이나 사군자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증이 건조하도 병이고 위증이 허랭해도 병이죠. 위증에 그 진액이 부족했을 때 소위 말해서 승기탕으로 넘어가는데 위중에 물이 너무 많아도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음식을 잘 제대로 먹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들 이럴 땐 여러분 구세방으로서 뭐 향사육근자탕 이런 것들이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약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적으로 나름대로 중요한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딸꾹질을 한다.
물을 마셨더니 딱꼭지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소한 하나의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추리한다는 거. 예. 이게 전부 다 추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추론했다. 예. 딸꾹질 하나의 증상을, 병정을 통해 가지고서 아, 이 사람은 위중이 허행할 확률이 높구나. 최소한도 그래도 한 70%의 확률을 가지고 있구나. 이럴 때는 여러분 예, 얼마든지 이중탕이나 사군자탕 또는 향사육군자탕 또는 예, 곽향정리산도 또는 금수저기 뭐죠? 예, 곽향정리산도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거 다 치료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처방의 이름이 변했다 하더라도 예, 얼마든지 우리가 예,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도 돼요. 온지한다. 예, 상한어를 보면 마땅히 온해야 된다. 이게 뭐죠? 온이 알고 보면은 온함으로써 여러분 축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수, 결국은 축수. 예. 축수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 맥이 부하고 발열해서 이것만 보면은 뭐죠? 맥이 부하고 발열하면은 예, 캐치탕을 쓸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예, 그 입이 마르고 코 안이 건조하다. 아, 이게 여러분 코 안이 건조하다는 게 뭐죠? 이게 열 때문에 그래요. 예, 열 때문에. 그리고 능이 식하는 사람은 예, 코피를 흘린다. 예. 이것도 여러분 예, 병세 관점에서 열이 예, 상부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입안이 마르고 코 안이 건조하다. 여러분 코 안이 건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코 안을 자주 후비게 됩니다. 우리가 코딱지를 판다 그러죠. 코딱지를 판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코 안에 점막에 가지고 있는 진액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코 안을 저도 코딱지를 좀 잘 팝니다. 예, 코 안에 그 점막에서 진액이 부족한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소한 증상이지만 뭐 생각하면 여러 방향으로 뭐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표사가 만약의 경우 표사가 땀을 통해서 예, 풀리지 않으면 반드시 내부로 압박한다.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하죠. 병독이 1차적으로 땀을 통해서 배출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내부로 압박하게 된다. 필연적이죠. 이것은 병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죠. 맥이 부하고 발열하고 구건 비조한 경우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양명으로 전속되어져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능히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위가시를 하여서 불능식에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위가실에서 불능식 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병세 관점에서. 근데 이 열이 그 위로 충격함으로써 비건 건조하고 코피를 흘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어진 조건에서 여기서 코피를 흘렸다 그랬잖아요. 능히 밥을 먹는다. 만일 경우 이 사람이 밥을 못 먹고 대변이 곤란하면은 조이승이탕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열이 맥이 부하다 하더라도 열이 발생이 되어져 가지고 열이 땀을 흘려서 나갔다면은 이런 증상은 생기지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열 작용에 의해서 입이 마르고 코 안이 건조해지고 코피를 흘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열의 발작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국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병의 가장 주체점이 뭐냐 알고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한열입니다. 한열. 한이냐 열이냐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한을 대표로 하는 게 뭐죠? 수죠. 열을 대표하는 열이 뭐죠? 화죠. 그러니까 수화 여기에 뭐가 있느냐? 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의 작용이. 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병은 기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병은 수화다. 수화의 서로 진퇴, 서로 수화의 교쟁에 의해서 병이 발생되어진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다만 이것이 수의 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피부냐, 기육이냐, 흉중이냐, 심하부이냐, 복중이냐. 화도 마찬가지예요. 열도. 예.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한과 수는 뭐죠? 이거는 수는 뭐죠? 이거는 형입니다. 형. 화도 마찬가지 형이에요. 열과 한과 열은 뭐죠? 이거는 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예. 자, 수의 어떻게 보면은 성질이 한이고 화의 성질이 열이죠. 이거는 상이라고 합니다. 말로. 수와 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찬 거는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수화, 한열이는 똑같은 말이죠. 이게. 예. 그래서 요거는 형태학적으로 말한 거고 이거는 상으로서 말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전부 다 예. 예. 문자놀이죠. 예. 문자놀이. 주예가들이 대체로 뭐냐면 양명의 이열이 아직은 예, 성실하지 못하나 예,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죠. 양명의 이열이.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 양명 경의 열이 치성하고 상역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이 경자를 여기다 썼어요. 예, 주석가들 보면은 이른바 이것이 열이 양명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병이고 양명 부병에까지 이르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변론이 비록 중경서에 근거했다. 중경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와 같은 상한 예라고 병병에는 경병, 부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경병에는 발안을 하고 부병에는 합법을 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상한 예라. 그러나 상한 예라고 하는 글 자체는 후세 사람들이 모아놓은 글에 불과합니다. 예. 비록 중경서에 보일지라도 근거를 할지라도 제가 이와 같은 의안, 경병이니 부병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열이 상역하는 가운데 충역한 이열이 위로 치받아서 충역을 이루는 가운데 어찌 반드시 양명경으로 들어가고 다른 경우로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났는데 그게 뭐 양명경 길로 따라서 갑니까? 양명부로 따라서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경락학설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예.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깊이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은. 예. 불은 여러분 불 놔보세요. 예. 불길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불길이 무슨 양명경으로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다만 이 조문에는 양명경병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부 다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이런 조문을 의정공감에 보면은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양명열이다. 양명부열이다. 예. 열이 부로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을 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은 양명경병이다. 양명부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불길은 지가 가고 병세에 따라서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것이 상초로 갔을 때 그건 사람의 성향이겠죠. 예.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불길도 가는 거지 그것이 무슨 어느 경락이라든가 장부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조문법만이 아니라 태양경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경병이니 그래서 열이 열결 재리, 열결 방광 이런 것은 전부 다 태양 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예.
조열이 극하게 되면 무소부도 제가 이루지 못할 바 없단 말이에요. 예,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양명경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 안목은 정저와 우물한 개구리와 같다.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아는가 하면 여러분 조열이 발작하는 것을 양명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육경변증에서 봤을 때 조열이 발작하는 것 이것을 양명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옳지만은 이 열이 양명경이나 양명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조그마한 차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나쁘게 말하면 문자 노름이죠. 불가에서 문자 노름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건 다 기계적 해석이다. 기계적 해석. 현실을 병세를 무시하고 분류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자, 뭐 내용도 뭐 그닥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크게 와닿는 그런 게 아니라 요런 건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이 다 글을 이렇게 뭐랄까 편집해서 집어넣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왕탕의 정문, 승기탕이면 승기탕의 정문을 통해서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이와 같은 변수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방도 여러분 고방이 뭐 이렇게 딱딱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의 확률에 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거. 아니 조이 승기탕 안 쓰고 소시어탕 썼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의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 뿐이죠. 아니 백호탕을 써야 되는데 소시어탕을 써가지고 그게 뭐 잘못되느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치 뭐 크게 잘못되는 것처럼 조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확률이에요. 확률. 어느 치료법이 더 확률적으로 70%에 도달되어지는가. 한 50%를 70%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중탕을 안 쓰고 곽향정에 썼다. 그러면 그 환자가 그럼 잘못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치료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고방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곽향정리산이라는 약은 후세에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그때는 이중탕으로 쓰는 것, 소위 말해서 인삼탕류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방은 뭐 맞고 후세방은 틀리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확률의 싸움이다, 결국은. 후세방, 어떤 약 가운데 후세방이 좋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그 병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병독을 파악해서 볼 때, 병증을 통해 가지고서, 병증을 통해서 병독을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병독을 파악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후세방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고방이다 후세방이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편견이에요, 여러분. 편견입니다. 제가 그거 같은 것도 명분이죠. 그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방의 어떤 것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은 후세방도 어떤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지, 후세방은 어떻게 보면 명분으로 처방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처방을 가만히 약물을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 발표하고 발환시키는 약이구나. 발환시킴으로써 위중의 그 수기를 진작을 이렇게 억제시키는 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방에서 우리가 통해서 그 고방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병독의 개념을 파악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계지탕을 뭐 쓰면 고방 가고 곽향정리산을 쓰는 사람은 후세방 가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저도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